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최대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첫 경기에서 2대1로 역전패, 충격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을 노리던 팀이 조별리그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악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준TV는 각국 대표팀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해외의 공신력 높은 매체 전문 기자들, 해설위원들과 독점적인 정보들, 내부 상황들,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충격적인 패배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아르헨티나 기자들, 아르헨티나 전문가들은 이번 패배의 문제를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1930년 첫 월드컵 이후 무려 92년 만에 전반전을 리드하고도 역전 패배를 당했고요. 또 아시아팀을 상대로 처음으로 두 골이나 내줬고 또 패배를 월드컵에서 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를 오랫동안 직접 취재해왔고 단독 인터뷰도 진행해왔고 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방송사 폭스스포츠에서도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세리히오 렉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문제 무엇인지 또 이면에 대표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리히오 렉 기자가 진단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적인 패배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패배는 스칼로니 감독의 전술적인 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로니 감독은 이전 대표팀 감독들보다 코칭 스태프를 구성한 것처럼 보였어요. 산파올리 감독이 지휘를 하다가 물러나고 부임했었죠. 산파올리 감독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회장에게 배신당했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어린 지도자 스칼로니가 갑자기 맡게 됐어요. 사실상 신인 감독이었죠.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하며 아주 잘 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안심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느슨하게 임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경기가 월드컵 결승전인 것처럼 경기했어요. 모든 공에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들었고 두 차례 정도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골문 안으로 정말 잘 차서 넣었죠.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공격으로 전개할 때 공을 자주 잃었고 공격진을 잘 투입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메시에게만 너무 많이 패스했어요. 오늘 메시는 모두가 잘 아는 그 최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재앙에 가까운 이번 패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은데요. 오늘 아르헨티나는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법을 몰랐고 재앙 같은 경기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훨씬 우세했고 전술적으로 뛰어났죠. 아르헨티나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도 있었는데요. 쿠틸 로메로도 정상이 아니었고 메시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파푸 고메스와 탈리아피코도 경기를 앞두고 부상이 있었던 선수죠. 하지만 컨디션 문제가 보다 크게 놀란 것은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스칼로니 감독이 사우디의 승리를 갖다 바친 수준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사우디가 월드컵 결승전처럼 강렬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전골 장면에서도 수비적인 문제가 드러났었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드러났었고 또 슈팅 정확성, 모든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확실한 모습을 보였죠. 렉 기자의 얘기대로 좀 이 경기를 월드컵 결승전처럼 치렀다. 온몸을 던졌고 6탄 방어도 펼쳤고 빈틈을 주지 않았고 경기 막판에는 수비수를 모두 투입해서 식스백을 구성할 정도로 전술적으로 치밀한 플레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골키퍼의 선방, 수비수의 선방, 공격수의 결정력, 집중력까지 모든 면에서 방심했던 아르헨티나를 공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력에 대해서 세리히오 렉 기자, 아르헨티나 기자의 시선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의 강으로 힘든 상대라는 걸 보여줬어요. 어려운 상대였는데 기반은 피지컬적으로 잘 훈련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웠고요. 골키퍼 아로와이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결정적인 기회를 거의 내주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알셰우리가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줬고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할 선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골을 넣었죠. 사우디 선수 중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사우디는 전술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앞선 것은 물론이고 미드필드에서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어요. 전 사우디가 내준 페널티킥 판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페널티킥이 아니었다면 사우디가 오히려 더 편하게 2대0으로 이겼을 수도 있다고 봐요. 골대 안으로 향한 슈팅은 많지 않았지만 100%의 효율성을 보여줬죠. 사우디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승리는 대회를 더 잘 치르기 위한 사기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우디 동점골 장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어요. 메시 선수를 통해서 전개된 공격들에 대해서 사우디가 잘 대비하기도 했었고, 그에 이은 신속한 역습 플레이, 롱패스, 배후 공간 침투, 마무리 슈팅 능력까지, 또 알셰흐리 선수에 대해서 렉 기자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이 셰흐리 선수의 마무리 결정력, 좁은 틈 사이에서 로메로가 따라붙는 상황 속에서도 정교한 송곳 같은 슈팅을 연결한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아이스 골키퍼의 선방도 대단했는데요. 사실 아르헨티나가 전반전에는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디마리아, 마르티네스, 메시로 이어진 상황들, 메시의 왼발 슈팅이 구석으로 향했는데 오아이스 선수가 선방을 했었고요. 또 후반전에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문전 근거리에서 밀어넣은 슈팅까지 오아이스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고, 또 후반 28분에는 디마리아의 측면 돌파에 이은 슈팅도 오아이스가 막아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도 오아이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방을 펼쳤는데요. 렉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아르헨티나가 전반 8분에 페널티킥을 얻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페널티킥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기자조차도 사실 이거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는 페널티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이 페널티킥 득점을 제외하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사우디가 이번 경기에 잘 준비한 것이 오프사이드 트랩인데요. 아르헨티나 공격수들이 원래도 오프사이드에 잘 걸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하면서 라인을 높이고 상대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우디의 실리 축구와 효과적인 축구가 나왔죠.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왜 계속해서 사우디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면서도 공략하지 못한 것인지 렉 기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모든 경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늘 말하는 게 공격수들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아르헨티나는 근래에 치른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을 보자면 디마리아가 심하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역시 너무 자주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오프사이드에 걸리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격수들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수비를 보고, 메시를 보고 참고를 하고 움직이는데요. 계속 앞서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오늘 계속 오프사이드에 걸렸는데요. 이 문제는 스칼로니 감독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르헨티나는 전술적인 면에서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칼로니 감독은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했고, 이때도 많은 활동량을 주문했던 바 있는데요. 브라질을 상대로 그런 점이 잘 통했는데, 문제는 그 외에 다른 방식의 플레이를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전술적으로 사우디가 더 잘 준비했어요. 전반 28분에 파푸 고메스의 수루 패스에 이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칩샷, 득점이 됐고 쐐기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을 통해서 이게 오프사이드인 것이 확인되면서 무효골이 됐고요. 전반 35분에도 메시의 수루 패스를 또 한 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어받으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마무리 득점을 했으나, 이번에도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후반 29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과하는 배후 침투 패스가 이어졌지만, 이것조차도 사우디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했어요. 오프사이드 트랩이 뚫렸을 때는 골키퍼가 뛰쳐나와서 커버하면 된다. 오아이스 선수가 문전에서 선방만 한 게 아니라 스위퍼 키퍼로서의 역할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사우디의 이런 전술적인 면모와 준비가 역시나 빼어났다. 세르히오 렉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전술적인 준비에 있어서 아르헨티나는 부족했고 사우디가 잘했다. 스칼로니 감독의 경험 부족이 드러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기력 중에 어떤 면이 놀라웠는지 세르히오 렉 기자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우디의 놀란 점은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강했고, 라인 사이를 오가는 속도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블록을 만들어 압박한 것도 역동적이었고요. 팀 플레이 자체가 역동적이었죠. 게다가 개인적인 능력들도 좋았어요. 아르헨티나의 메시나 디마리아 같은 선수를 존중하지만 사우디도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더 화려한 발기술을 가진 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고, 브라질, 우루과이 같은 선수들이 개인 능력은 좋죠. 하지만 사우디도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90분 넘게 아주 인상적인 리듬의 경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오넬 메시까지 꽁꽁 묶었죠. 페널티킥 득점 외에는 거의 인상적인 활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는데요. 세리오 렉 기자가 메시의 부진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리오넬 메시는 최고의 스타죠. 많은 기대와 믿음을 받고 있죠. 바르셀로나에 온 14살 때부터 메시를 알고 지냈는데요.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메시와 함께 월드컵 우승을 이룰 거라고 믿고 있어요. 대표팀 선수들 모두 메시를 위해 뛰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예전의 월드컵 결승전 때처럼
골대를 벗어나는 슈팅을 했습니다.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렸죠. 매번 월드컵 때마다 도전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마침내 다른 결과를 냈어요. 그걸 통해 판단력도 이전보다 좋아졌죠. 이번 첫 경기는 가장 쉬운 상대,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여겼습니다. 방심하다가 큰 코를 다쳤죠. 오랫동안 봐온 메시의 모습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렉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후반 35분 정말 좋은 위치, 평상시, 평정심을 유지하던 메시라면 바로 왼발 슈팅을 꽂아 넣어서 프리킥이 아니라 페널티킥이라도 봐도 좋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결하던 메시 선수가 허공으로 프리킥을 날렸죠. 과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도 그랬고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우승을 놓칠 때도 그랬고 메시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멘탈 문제로 기회를 놓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후반 39분에는 디마리아의 크로스를 받아서 문전 근거리에서 헤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무한 슈팅으로 골키퍼 정면에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렉 기자의 말대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몸 상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경기 몸 상태가 특히 어려워 보였던 선수는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입니다. 로메로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내주는 상황에서의 수비도 아쉬웠었고 결국엔 후반전에 교체되기도 했는데요. 로메로 선수의 몸 상태, 월드컵을 뛸 수 있는 정도였는지 월드컵 전까지 계속해서 토트넘 경기를 뛰지 못했던 로메로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리오 렉 기자가 내부 정보 알려드립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 다음으로 중요한 선수, 대체자가 없는 선수가 몇몇 있어요. 그중 한 명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입니다. 좋은 선수이고 중요한 자원이죠. 공격진의 리오넬 메시는 설명할 필요 없이 중요한 선수고 훌리안 알바레스도 맨체스터 시티에서 선발 주전은 아니지만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선수들은 유럽 각 팀에서 확실한 주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팀 선발 11명을 놓고 볼 때도 최고라고 할 수 없어요. 브라질을 보세요. 브라질은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주전이죠. 선발 면면이 화려합니다. 선발 대 선발로 봐도 아르헨티나보다 앞서고 스쿼드도 두터워요. 아르헨티나 주전 골키퍼는 아스톤 빌라에서 뛰고 있죠. 쿠티 로메로는 소속팀에서 최근 중요한 선수가 됐고 파푸 고메스도 소속팀에서 중요한 선수지만 로드리고 데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후보 선수죠. 아마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잘해온 것은 팀으로 단결하고 뭉쳐서 성과를 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쿠티 로메로가 메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디마리아도 이 대열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쿠티 로메로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사실 로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월드컵 엔트리에 들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후한 포이트다 26인 명단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 로메로는 90분을 다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토요일 2차전에 더 나은 몸 상태로 뛸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포이트가 뛸 겁니다. 로메로 선수가 월드컵 본선 참가까지도 불투명했다는 상황이 전해졌어요. 26인 엔트리에 들지 말지까지 마지막까지 고민이 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서 꾀병으로 월드컵 참가하려고 몸을 사렸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아르헨티나, 사우디에 패배했기 때문에 멕시코전, 폴란드전이 더더욱 중요해졌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조별리그 탈락도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세리오 렉 기자는 아르헨티나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기대감은 어떨까요? 렉 기자가 아르헨티나 2, 3차전 그리고 이번 대회 앞으로의 상황들을 내다봅니다. 이 패배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카메룬과 첫 경기에서 패배한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개별적인 실력이나 팀 조직력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봐요. 멕시코와 폴란드보다는 전력이 우세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타격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에게도 이 패배가 정신적 타격일 수 있죠. 더 이상 아르헨티나는 메시 의존증이 있는 팀은 아닌데요. 오늘 경기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모두가 경기가 안 되자 주장 메시만 바라봤어요. 이 패배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패배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주장 메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장은 이 상황을 풀어줘야 해요. 아르헨티나가 나아질 것이고 다른 플레이를 준비할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을 아르헨티나는 결승전처럼 치러야 합니다. 멕시코전은 실제로 질 경우 아르헨티나가 대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이 이끈 아르헨티나는 실제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가진 정신과 실력이 오늘 다 발휘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의 2차전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일요일 새벽 4시 멕시코와의 경기입니다. 멕시코와 폴란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는 어떻게 될지,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또 현지 기자의 이야기와 분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